롯데의 신사업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 롯데자이언츠는 어떻습니까? 거기 팔면 아, 돈은 거기는 괜찮겠어요? 부산 분들의 저항이 이제 만만치 않죠. 신동빈의 지분을 내놓든지 신동빈의 재산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기를 보여라. 네. 그렇죠. 마중물을 넣어줘야 롯데는 산다. 아. 이거죠. 지금처럼 네. 롯데는 우승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모르죠, 이제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포스코 자이언츠나 이렇게 되면 우승할 수도 있겠지. 지원도 많아질 테니까.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롯데 화이팅입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찌라시에 흔들리는 롯데그룹 왜 이러나 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 그리고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 오늘도 이 주제로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롯데 얘기를 꺼내는 것 같네요. 롯데 관련한 방송을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했었죠. 제가 들어오고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름쯤이었던 것 예. 같아요. 네. 여름에 롯데가 위기다. 아직 3분기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 네. 네. 그런데 롯데가 위기인데 돌파구도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결론은 조금 살짝 낙관적으로 내지 않았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인도 이런 쪽이 좀 해결되고 하면 네. 주가가 너무 싸니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해결 하나도 못했더니 결국은 이런 찌라시에 당하는 재계 우리나라 이제 재계 서열 뭐 밀리고 밀려서 뭐 5위권 뭐 이제 5위권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높은데 네. 그런 그룹이 이런 찌라시에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죠. 찌라시 아니, 내용을 보면 네. 말이 네. 됩니까? 12월 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방송 찍고 있는 게 11월 말인데 네. 12월 초 모라토리움 선언 차입금 39조, 그룹 전체 24년 예상 단기 순이익 1조, 롯데쇼핑 차입금 제외 롯데홀딩스 및 지주 및 롯데케미칼 29조 9천억으로 유동성 위기 촉발, 뭐 인수한 거 다 망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온 수조원 적자, 뭐 이 안에서 팩트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일 네. 해당 뭐 롯데 지주, 그 다음에 롯데 쇼핑,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이 막 10% 급락하는 등 이렇게 재계 몇 위권 그룹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얼마나 지금 이 롯데 그룹이 좀 취약한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신동주 쪽에서 뿌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의심을 해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롯데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이 찌라시는 말이 안 되는 찌라시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냥 허황된 얘기예요. 네네. 허황된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믿고 그날 당일날 주가가 떨어지게 했다. 이건 뭔가 근데 원래 좀 저희가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주가를 좀 뒤숭숭하게 만든 이 찌라시에 대해서 롯데그룹 측에서 근데 즉각적으로 좀 해명이 나섰죠. 되게 적극적으로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팩트를 보면 팩트 자체가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롯데온의 몇 조 적자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출범 이후에 지금 적자 누적이 5,9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인해서 은행권 연대보증이 뭐 치명타다, 뭐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정리 쉽지 않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일단 지금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 가치가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장부 가치만으로도 이미 몇십 조가 넘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 그 PF 우발 채무가 한 4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또 일부 물량들은 빠르게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찌라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좀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네. 그래서 롯데그룹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시장이 좀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 빠지고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 빠지고 그 다음 날도 롯데그룹이 대대적으로 빠르게 뭐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굉장히 시들시들하니까 후속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네. 저는 찌라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네. 언급하더라고요. 구체적이었지만 굉장히 구차했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구질했다? 거죠.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런 찌라시 위기설을 진화를 해야 될 정도인가? 뭐 너무 이런 발끈했다? 생각.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지금 그 국장 말씀 따라서 하나 더 구체한 거는 네. 자산재 평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재평가 아직 본격 안 했다. 이거 재평가하면은 우리 더 많다. 약간 좀 우쭐우쭐하는.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산재 평가를 통해서 자산재 평가를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고 뭔가 위태위태한 것 같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라도 자산재 평가를 해서 재인정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물론 자산재 평가를 하면 부채 비율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롯데그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채권이 단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PF 우발 채무도 일단 눌러놨다고는 하지만 네. 끝난 건 아니고 네. 그와 관련된 단기 채권 뭐 1년 뭐 2년짜리 단기 채권들이 많이 지금 뭐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빨리 해결 안 하면 매년 뭔가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진짜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원래 롯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롯데 렌탈을 매각할 수도 있고 네. 또 부산 센텀시티점을 네. 매각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실제로 빚에 쪼들려서 쫓기고 있는 롯데를 방진하는
그런 그러니까, 네.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찌라시는 허위 맹랑한 사실이어도 어쨌든 롯데가 어느 정도 지금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허무맹랑 아닙니까? 뭐 제가 뭐라고 했죠? 허위 맹랑. 집에 가고 싶나 봅니다. 집에 가고 싶나 봅니다. 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무맹랑. 이런 걸로 공격을 해줘야 돼. 네. 나는 허무맹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아, 제 귀가 정확합니다. 네, 뭐 하나 약간 잡고 싶으셨나 봐요. 계속 귀를 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부산인의 입장에서 살짝 가슴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 롯데의 어떤 신장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센텀시티 뭐 결국은 버티다 뭐 매각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파는 것도 너무 웃기는 게 네.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팔이 날린 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거기 아무도 안 가잖아요. 한 10년 정도 이미 어. 날리고 있었어요. 그냥 존버한 거지. 네, 그렇죠. 왜냐면 그걸 판다 그러면 부산 네.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네. 도대체 니네는 부산이 부산에서 이제 너네가 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발을 쉽게 못 뺀 건데 그래서 울고 싶은데 빵 때려준 건가? 그러니까 참다 이제는 뭐 나오겠다 하는 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좀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돈이 이제 현금 자체가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뭐 십몇 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부동산 가치는 몇십 조니까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 어쨌든 이는 현금 자산 다 끌어다가 쓰면 네. 어딘가 뭔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롯데의 유유 자산들 네. 유유 자산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팔아서 네. 안 되고 있는 롯데 산업의 롯데 사업부의 구조 조정을 좀 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빡세게 해야 지금 롯데그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주축 네. 산업들이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동안 방만하게 계속 넓혀온 거 아니야? 네. 유통과 화학이라는 두 축에 있어서 네. 너무 뭔가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신동빈식 M&A와 네. 확장 전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들 롯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롯데주주의 신사업 추진실장을 맡기고 전문까지 올리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신유열 씨는 진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신동빈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냥 정무로 승진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낼 수 없는 아이템을 들고 가는 걸까요? 메타-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저는 일단 했다고 생각해요. 아, 메타버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메타버스 진짜 아예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복습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거의 사실상 실패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롯데의 신사업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그 어떤 정부의 신성장 슬로건 같은? 동력으로 네.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롯데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바이오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네. 일단 롯데케미칼의 그 확장 자체가 네.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가장 민감하게 주가가 뭐 다 신저까지만 네. 롯데케미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 보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통도 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어쨌든 케미칼에서 너무 공격적인 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룹의 근간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네. 네, 롯데렌터는 팔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산 가격 있는데 지금 2조를 때려받고 1조에 판다?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롯데케미칼이 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계열사들 팔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재무 환경이 도움은 되는 건가요? 뭐 팔아서 제 가격에만 팔면 도움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샀던 가격 대비 뭐 절반에 팔고 지금 롯데케미칼이 산 것 중에서는 4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 가격에 팔면 당장 뭔가 숨통 트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진 네. 머티리얼즈? 아니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그 4분의 1 가격.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네. 산 거 그 타이탄 예. 타이탄 LC 타이탄도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난점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다가 라인 프로젝트라고 5조를 무려 여기다가 그렇죠. 투입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 에탄 크래커가 조금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5조를 투입해서 비용을 조금 떨어뜨리면 나아지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제조업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과연 여기서 막 100만 톤 생산할 정도로 정말 수요가 올라갈까? 그런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돌파구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한타 의견인데 네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전체 에탄 크래커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분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유한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내년도에도 증설이 이어진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유한타의 분석에 의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에탄 공급은 조금 줄고 네. 그 다음에 에탄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면 그러면 지금 대폭이 좀 악화되고 줄까? 있는 네. 여러 가지 마진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상수해 둔 거잖아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도 되고 이런 그렇죠. 경우에 좋아질 그렇죠. 것이다. 네. 그거를 좋아질 것이라는 걸 상수에 두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좋아질 거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롯데케미칼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증설 규모가 계속 뭐 정말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서 얼마나 만들지 모르지만 네. 지금도 공급 과잉인데 중국도 계속 짓고 있죠. 그러니까요. 더 문제가 중동이에요. 중동. 네. 중동이 왜 문제냐면 중동은 원유를 바로 뽑아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 중동 원유나 미국 원유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건데. 가공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가공 단계가 길어요. 그러니까요. 정유탑에서 정유해서 나프타를 분해해서 네. 그걸 또 기초유분을 바탕으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쌀 수가 없는데 지금 중동에 만드는 새 설비들은 어떤 설비냐면 뽑는 즉시. 크루드 오일을 갖다가 바로 뽑아내는 네.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가격도 이미 차이가 나는데 운송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거기서 바로 뽑는 것과 두세 번 가공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 가격 자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런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또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네. 아람코 거는 뭐 2027년 그 정도에 가동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26년, 27년에 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짓고 얼마나 생산할지가 계속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중동 전통적인 중동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믿을 너무- 수가 없어. 태양이 너무 내리쬐고 있어서 엿가락처럼 막 흔들리나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롯데의 그 근간인 케미칼마저도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부터 일단 빨리 팔아야죠. 그거를 빨리 팔아야죠. 산다는 사람 인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네. 인도였는데 네네. 전혀 지금 뭐 그런 뉘앙스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이 5조 투자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 2조도 못 건지는 그런 매각을 한다면 너무 이것도 돈 아깝다. 또 최악의 경우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과연 누가 할 거냐라는 것. 신동빈이 해야죠. 그런데 뭐 과연 그런 책임을 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그러면 뭐 이동우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네. 집에 가시고 그렇죠. 장렬하게 산화를 해주던지 뭐 이래야죠. 근데 결국은 모든 그룹사가 항상 안 좋을 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메인으로 가는 메인스트림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뭐 책임 덜 지고 살아남고 네네. 항상 책임지실 분들만 네. 자기가 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내가 형태로 떠나겠다. 네, 가는 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이 차라리 저는 빨리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더 충격일 수 있으나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재무약정 문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 재무 약정 위반 이거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우리가 이제 그 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이익으로 가기 전에 회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에비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비타. 그러니까 어닝 비포 뭐뭐뭐뭐 달리는 네네. 건데 이게 네네. 뭐 인터레스트, 어머타이제이션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감모상각도 빼기 전에 감가상각도 빼기 전, 이자도 빼기 전, 네. 세금도 빼기 전. 그러니까 회사가 단기적으로 한 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에비타라고 해요. 네. 그거하고 이자 비용과 비교해서 네. 5배를 유지한다가 재무약정입니다. 그래야 돈을 빌려준다. 아니죠. 돈 빌린 걸 유지할 수 있다. 빌린 걸 유지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회하면 안 된다. 3년 네. 평균. 아, 왜냐하면 3년 평균. 이게 막 적자로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3년 평균을 뒀는데 네. 2022년까지는 평균 수치가 한 11, 12 정도였어요. 12배에서 10배 정도. 이 롯데가? 정도가 네, 항상 유지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2022년부터 적자 내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2022년 5월부터인가 적자 내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적자거든요. 지금 그래서 5배를 결국 못 채웠죠? 6월 8월인가 기준으로 1.5배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지금 회사채가 4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와서 돈 내놔 하면 원래 약정대로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롯데가 급해졌다 보니까 네. 롯데케미칼이 이제 그 채무자들을 다 모아서 네. 이 약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해주겠냐고.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 해줬습니다. 한진 때도 그렇고 네. 대부분 해줬어요. 근데 어느 조건으로 해주느냐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롯데가 파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연 재가격을 쳐주겠느냐. 지금 벌써 채권 시장에 가급하니까. 그렇죠. 채권 시장에 벌써 어떤 일이 나타나고 네. 있냐면 롯데 회사채는 전부 후려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파는 사람이 급해지면 사실 제값받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융사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자기네가 강하게 요구했다가 여기가 네. 진짜 문제 생기고 만약에 망하면 네. 그 책임도 같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융사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는 없지만 급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죠. 네. 협상에 있어서 금융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롭죠. 그렇죠. 가져와봐. 일단 조건 한번 가져와봐. 이래서 보고 나서 이 정도면 뭐 적절하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 싸움은 절대로 롯데에게 뭐 유리하지는 않고 네. 그래서 롯데가 지금 뭐 렌탈도 팔겠다, 뭐 그다음에 센텀시티 판다 팔겠다. 이런 여러 얘기가 확인되지 않은 단독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문제라는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얘기인가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중동 쪽에서 구조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다음에 가격이 네. 중국은요. 물론 석유에서도 뽑지만 중국은 지금 석탄화학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얘네가 석탄을 더 이상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지금 그 연료로 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에서 에탄을 직접 뽑는 방식으로 중국은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가스에서 뽑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석탄은 아직 많거든요. 몽골 이런 데도 많고 네. 중국에도 많다 보니까 석탄에서 에탄을 뽑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우리는 석유도 전부 수입.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네. 에탄 크래커에서 에틸렌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뽑아내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격 경쟁의 전반적인 구조적 흐름이 네. 중동까지 만약에 나서서 원유에서 그대로 뽑으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신소재로 옮겨 타든지 네. 아니면 다른 사업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정말로 고부가 가치를 내는 제품만 생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옮겨 타는 게 필요하죠. 2022년에 스페셜티 전략을 롯데케미칼이 선언했죠. 네. 안 하고 있죠? 지금 조금 있으면 25년? 2026년입니다. 25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놀만치 놀았고 이미 스페셜티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저번 여름에 얘기했을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스페셜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것도 좀 기간이 지났다. 효성이나 DL은 스페셜티 전략으로 네. 나름 탈출구를 마련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만 유일하게 이 스페셜티 전략을 말은 했는데 네. 구사를 못하고 지금도 똑같은 기초 소재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장을 좀 바꿔야 될까요? 수장을 바꿔도 지금은 안 되죠. 일단 연말에 인사가 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팔 수 있는 건 공장 설비잖아요. 네. 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가장 그 팔기 좋은 지금 최신 그나마 설비니까 최신. 네, 네. 설비니까 팔기가 되게 쉬울 텐데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 롯데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롯데 지주에 있는 수장들이 다 쇼핑해서 온 사람들이어서 네네. 롯데케미칼은 위기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롯데쇼핑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잘 팔아가지고 아. 돈을 거기다 박아야 되면 네. 롯데쇼핑을 아는 사람들이 롯데 지주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네. 잘 아니까 센텀시티를 팔 때도 네.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지 어.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도 네. 이 입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롯데쇼핑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키맨?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불쏘시. 무슨 키맨입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지. 이거 지금 미치겠네. 결정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찌라시 하나로 흔들흔들할 정도면 이 사람들 지금 이동우, 고수찬, 고정욱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집에. 그러면 지금 롯데케미칼의 미래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네. 잘 생각해보세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리밸런싱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엄청 비웃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SK텔레콤 잘 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사람 갑자기 엉뚱하게 리밸런싱 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본인이 지금 김희용 동거인 때문에 문제가 터지니까 시선 돌리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세계 중에 거기도 화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유도 있고. 정유화학이 있잖아요. 정유화학이 어려운 그 어려움을 반도체나 통신, 네. ICT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상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 개의 축 중에 네. 한 개가 완전히 작살이 났고 하나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통 쪽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한국 우리 봤잖아요. 본사를 팔아야지. 신세계가 본사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정용진 능력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롯데 얘기인데 또 이게 다른 분들이 많이 아니 그렇잖아요. 엄마가 오셔가지고 모든 인사를 다 하시고 심지어는 정유경한테도 부회장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용진한테 너 계속 너 그룹 다 못 맡기니까 동생이랑 경쟁해 이런 구도로 간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근데 경쟁 여기는 이제 부활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제는 네. 팔아야 될 시기가 왔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네. 팔을 잘라야 된다. 다리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네. 되게 특이한 구조인 게 어쨌든 지금 롯데 지주라는 상장사가 있지만 네. 올라가면 롯데 지주는 정말 지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위에는 호텔 롯데가 있고 네. 거기로 올라가면 일본 광윤사가 있죠. 네네. 근데 이런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생긴 롯데케미칼 유통 건설 쪽은 네. 전부 호텔 롯데와 관련된 쪽으로 다 묶여 있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벗어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롯데 웰푸드, 그다음에 롯데 실칠성. 네네. 요 두 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칠성도 막 파나? 근데 왜냐면 롯데 칠성이 네. 본사가 되게 의외의 곳에 있어요. 그 알아요. 저 부지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강남 거기 강남 엄청 그것도 엄청 중요한 땅 엄청 요지의 땅 비싸잖아요. 크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네가 자산이 한 그거만 1조로 이조라던데. 돼 있는데 네. 그 땅만 2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롯데 칠성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도 뭐 최근 들어선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뭐 실적도 3분기에는 약간 위축됐는데 지금 K푸드 잘 팔리는 형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의 매각을 통해서 원래 지분 구조가 좀 떨어져 있는 쪽을 매각을 하고 정리를 그러면 하고. 그런 쪽에 돈을 네. 마련을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쪽에 좀 지원해주는 형태로도 갈 수 있겠죠. 다만 이래도 살아날 거냐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어쨌든 롯데그룹의 주력이라고 하는 유통과 케미칼 둘은 네.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고질적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롯데자이언츠는 어떻습니까? 거기 팔면 아, 돈은 거기는 괜찮겠어요? 부산 분들의 저항이 이제 만만치 않죠. 아니, 그쪽에 지금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 시그니 유리창 하나 날아간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상징물을 팔면서 정말 환골탈태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롯데는 정도 안 하면 지금 위험하다. 롯데는 지금 가라앉는 침몰하는 배와 네. 같은 형국이거든요. 심지어는 신동빈 회장이 키도 안 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 정도는 팔아줘야 그 진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쇼츠 같은 거 하나 올라가면 댓글이 위험하겠는데? 찌라시에 흔들리는 롯데그룹, 롯데 자이언츠도 파나. 이게 제목일 것 같습니다. 아, 어그로 끄는데 역시 그쵸. 헤드라인 꼽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그 결단이 진실성이 있어야 없으면 된다. 그렇죠. 네. 왜냐면 두산이 대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견기업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했습니까? 베어스. 그렇죠. 팔라고 그랬는데 네. 베어스를 절대 안 팔면서 베어스 안 파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회장 니들이 사재 출연해. 그래서 사재 네. 출연을 왕창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룹이 일었으니까 네. 두산 밥캣하고 네. 두산 로보틱스를 무리하게 합병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또 여기서 나오네? 금감원한테 욕먹고 시장한테 욕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어스도 꾸역꾸역 안 팔았는데 자이언츠를 판다는 아니 건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이제는 결단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 정도에. 그렇죠. 신동빈의 지분을 내놓든지 신동빈의 재산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기를 보여라. 네. 그렇죠. 마중물을 넣어줘야 아하. 롯데는 산다. 아. 이거죠. 지금처럼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은 참 사람은 좋으신데 네. 지금까지 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날려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그룹도 날리게 생겼는데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죠. 그러면 지금 연말 인사 문제가 아니고 사제 출연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네. 지금 롯데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인사 때는 사람을 바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있는 사람들을 더 끌고 가면서 네. 그 사람들을 다 산화시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마지막 불쏘시개. 아 그렇죠. 마지막 불쏘시를 쓰고 그분들은 나가면 되는 거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정리된 다음에 올리는 게 낫지. 아하. 지금 있는 사람들 날리고 새 사람을 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날려? 아하. 그러면 롯데는 인재가 없는 회사가 되는데 근데 이번 인사가 왠지 네. 조금 지연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신동빈 회장이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이너스 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신동빈 회장님이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 왜 또 저를 그렇게 또 나쁜 사람으로 보시죠? 오늘 좀 빡세네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롯데가 이 정도로 지금 돌파구가 없는데 회장이 책임을 안 져? 우리가 무슨 회장한테 그만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책임질 때 될 사람은 신동빈인데 신유열이 책임지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신유열은 지분도 없어. 제가 보기엔 지금은 최대한 팔 수 있는 것들 팔아서 팔고, 한번 네. 메꿔보다가 네네. 그다음에 사람 일부 날리고 책임 좀 지어보다가 네.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결국은 뭐 자이언츠를 신동빈 회장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자이언츠를 팔아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팔아야 롯데는 우승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모르죠 이제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포스코 자이언츠나 이렇게 되면 우승할 수도 있겠지. 지원도 많아질 테니까.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롯데 화이팅입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의 끝엔 무엇이